요즘 코스피가 정말 뜨겁죠.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요. 뉴스만 보면 다들 장밋빛 전망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화려한 숫자 뒤에 혹시 가려진 이야기는 없는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경고 신호는 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세요. 3천조 원.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바로 최근에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돌파한 금액입니다. 말 그대로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딱 느껴지는 거죠. 그럼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까요? 아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가 바로 이거일 거예요. 관세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 기대감 하나가 시장 전체를 끌어올려고 있다는 분석. 이게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죠. 지금 시전을 설명하는 가장 간단하고 또 가장 흔한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과연 이 상승세, 그 기반이 정말 단단할까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그냥 헤드라인만 믿고 넘어가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의 진짜 건강 상태, 일종의 건강검진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낙관적인 헤드라인 너머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사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그렇게 단순한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좀 더 복잡한 요인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심리학 용어가 하나 있죠.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좋다고 믿고 싶으니까 작고 좋은 소식만 눈에 들어오고 안 좋은 신호는 애써 무시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림의 딱 절반만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나머지 절반의 그림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잠재적인 경고 신호 딱 3가지를 짚어볼 건데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아까 시장을 끌어올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했죠? 네, 바로 관세 협상이었죠. 근데요, 이 협상 타결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게 다 깔끔하게 끝난 걸까요? 자세히 뜯어보면 아직도 안개 속에 있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인데? 하고 물어보면 명확한 답이 없어요. 심지어 양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미묘하게 다를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온 발표랑 실제 속사정 사이에는 아직 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그대로 믿기에는 좀 섣부르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경고 신호가 관세 협상의 불투명함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돈의 가치, 즉 환율 문제입니다. 요즘 외환 시장이 정말 불안정하거든요. 특히 원화 환율의 변동성이 심상치 않습니다. 1420원. 이게 최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찍었던 숫자예요. 이렇게 환율이 롤러코스터처럼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면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돈이 언제 들어올지 또 언제 썰물처럼 빠져나갈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건 시장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되죠. 그리고 이게 그냥 저희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블룸버그 같은 주요 외신을 보면 한국 금융당국에서도 직접 통화가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것 같다면서 걱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정부도 지금 이 환율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이건 시장의 체질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의 이 상승세가 혹시 몇몇 잘 나가는 종목들에만 기댄 좀 위태로운 상승은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일종의 쏠림 현상이죠.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지금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리는 힘의 대부분이 반도체나 금융 같은 정말 몇 안 되는 특정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잘 나가던 분야들이 갑자기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시장 전체가 생각보다 훨씬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경고 신호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건 이 3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점들이 어떻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면서 시스템 리스크라는 더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화산 효과라고 비유하면 정말 딱 맞을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코스피 최고치라는 멋진 풍경이 펼쳐져 있지만 그 땅속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첫째, 관세 협상이라는 불안정한 마그마가 있고요. 둘째, 환율 변동성이라는 압력이 계속 가해지고 있죠. 그리고 셋째, 특정 섹터에만 쏠린 지각판이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압력이 지금 수면 아래에서 서로 맞물리면서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에너지를 쌓아가고 있는 형국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저희가 이 종목 사세요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 대신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 원칙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핵심 원칙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절대 무리한 빚으로 투자하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혹시 시장이 반대로 가도 버틸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자산도 지역도 좀 나눠서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아까 환율이 중요하다고 했죠. 내 자산이 환율 변동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매일매일 나오는 단기 뉴스에 일일비 하지 말고 내가 투자한 기업의 진짜 가치, 그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모두가 환호하는 시장 속에서 자신감과 자만심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 둘의 차이는 과연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 과정이 앞으로의 불확실한 시장을 헤쳐나가는데 가장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